낡은 건물과 밭 사이로 신축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판넬 형태의 값싼 외장재에 모양도 크기도 비슷합니다. 석 달 만에 뚝딱 지은 곳도 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집주인 대부분은 세종, 창원, 양산 등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지어놨어요. 공항에 온다 하면 뭐 불만 켜놓고 왔다 갔다 한다 하고 있었고 뭐 이래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한 층에만 9세대, 모두 25세대가 모인 빌라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집주인은 다 다릅니다. 옛날부터 있잖아, 밑에 위하고 몇 평대에서 그래가 분양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2020년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되고 이듬해 초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건 또 1년 뒤입니다. 지정 전 보상을 노린 개발이 줄지어 이뤄진 겁니다. 2019년만 해도 4건에 불과했던 이 지역 신축 허가 신고 건수는 19건, 40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가덕도동 전체 인구 수도 2019년 3,500명에서 지난해 4,3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커피숍과 같은 상점까지 들어와 토지에 건물, 영업권까지 보상해줘야 합니다. 수락 건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보상 받잖아요. 정부가 육지보상비로 책정한 예산은 대양동에만 3,200억 원. 하지만 부산시 자체조사에선 1,000억 이상 더 필요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현장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50년 이상 평생 주거하신 원주민들이 슈퍼마켓을 하겠습니까? 어업권 보상도 문제입니다. 올해 말까지 어업 피해 범위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결과를 어민들이 수용하고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이주 대책이라든지 생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자꾸 앞당기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결사항쟁하는 수밖에 없죠.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 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29년 임시개항, 30년 정식개항이란 촘촘한 일정에 맞추려면 당장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정작 땅조차 확보 못한 상황. 여기에 어업권 보상 문제에 개발 이익을 노린 외지인 유입까지 2029년 개항이란 희망찬 청사진과 가덕도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슈 분석 송강모입니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 공고입니다. 공사 금액은 10조 5천억 원. 큰 금액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원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업계의 요구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이콧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설계비를 더 올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에 시공 능력 10위권 업체 3곳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책정한 설계비는 적정하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법에 따른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발주처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2개 원칙으로 하되 이런 경우는 폐기를 할 수 있거든요. 2개 사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다시 묻는 거고. 국토부가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에 들어갔지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 5일까지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 5개월간 기본 설계, 연말 우선 착공에 들어가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재입찰로 늘어난 기간은 20일. 유찰이 반복되면 29년 임시개항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상하고 기대한 것 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거기에 대해 노력해야겠죠. 부산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기준으로 항공화물 육성이라든지 공항복합도시 개발, 주민 보상 문제에 이어 정부와 업계 입장차로 사업자 선정마저 여의치 않아 첫 발을 내딛기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2차례 진행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모집은 모두 유찰됐습니다. 바다 위 공항이라는 난도가 높은 공사로 시공사들이 참여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사,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컨소시엄 참여업체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 2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한 기존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인 내용 가운데는 공사기간 변경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입찰 조건 중 공사 기간과 함께
10조 5천억 원이라는 기존 공사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우의 수를 따져 검토 중이라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사 기간, 금액 이게 바뀔 확률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노크를 줘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검토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경우의 수는 다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국토부는 2030년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을 공사 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 난이도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연쇄적으로 2030년 신공항 개항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결과는 조만간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게끔 조치할 겁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입찰 조건을 담아 3차 입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2030년 개항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6년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해상 매립과 여객 터미널만 조기 착공하면 공사 기간을 27개월가량 당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개최 이전에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하지만 건설 사업자 선정부터 이미 2달이나 늦어졌습니다. 2차례 사업자 선정 입찰이 무산된 데다 입찰 조건을 바꾼 3차 입찰도 아직 공고 전이어서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민 이주 대책도 이제야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이주 대책안을 마련 중인데 결과는 연말에나 나옵니다. 대책안이 나와도 주민들이 재차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부산시는 이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결국 2030년 개항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토부는 원론적 답을 내놨습니다. 29년 틀림없이 가도록 위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지금 판단도 있고요. 보완 방안들 지금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최근엔 대구 경북 의원들 주도로 이른바 TK 신공항 건설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비 확보 경쟁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